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간 두 남자 10월호 인사드리는 권영준 강사입니다. 이르겸입니다. 네. 오늘 좀 어떻게 안경 좀 벗으세요. 별로예요? 돌아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여러분 곧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Thanksgiving. 그렇죠. 뭐 Korea Thanksgiving.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절을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잘 보내세요. 네,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 윷놀이 하실 때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뭘 유의해야 될까요? 네. 백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특파원을 먼저 보내서 뉴스 형식으로 특파원을 좀 보냈는데 어떤 소식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빠바바밤. This is live from YBM. 저게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시끌시끌한데요, 이거. I just heard that you got a pretty good score in your TOEIC test. Could you let me know your secrets? 아야. 토익 점수가 대박이 났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집에 가서 인강으로 복습하고 숙제 다 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했다. 수업은 좋았던 게 1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전 선생님들 로봇인 줄 알았어요. 너무 수업 준비 열심히 해주셔서. 혹시 끝인 건가요? 아니요. 뭐 수업 중에 뭐 어떤 점이 특별히 좋았다. 뭐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자려고 누우면 선생님들 목소리 막 환청으로 들리고 그거 정신병 아닌가요? 매일매일 단어 테스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제가 다른 토익 학원 많이 다녀봤는데 선생님들과의 교감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선생님들과 소통할 수 있고 여기 다른 말 살짝 덧붙여도 될까요? 소통이 가능했다.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학생이 많아도 소통을 하든가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든가요? 매일매일 일일이 숙제 검사 해주시고 그리고 또 SNS 통해서 댓글 달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 먼저 선팔하면 막팔 해주시고 나 선빵인 줄 알고 나 깜짝 놀랐어. 나 갑자기 선팔, 울긴 했잖아요. 선팔. 선팔. 저는 RC를 진짜 못했거든요. 항상 다른 학원 선생님들은 외워라 하는데 그걸 이해하고 외워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처음으로 이해하고 외울 수 있었던 LC는 뭔가 스펠창한 게 아무것도 LC 장난 아니죠? 그 기자 인터뷰하다 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가능성이 좀 있네요. 그럼 클래핑이 너무 좋았어요. 맞죠. 클래핑의 좋은 점은 이제 맞춤식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점은 혈색이 좋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네네. 방금까지 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점수를 공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예전 점수를 보니까 조금 낮았는데 갑자기 이제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수업을 듣고 이렇게 뛴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름 좀 학원도 다니고 노력을 했지만 좀 어려웠으나 이번에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점수가 뛰었다라는 거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This is live from YBN. 우리 형규 씨죠? 네. 본인 스스로 또 이렇게 잘 나왔다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해주시니까 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8월 한 달 동안 인문 속성반을 들은 김형규라고 합니다. 입문반만 들으셨군요. 저는 토익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었고 대학도 특기자로 가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한 달을 듣고 730점이 나왔습니다. 730? 일본어 특기자라서 네네. 영어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네네. 살면서 영어라는 걸 접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두 남자 토익을 듣고 나서 네. 점수가 올랐다고 생각해서 네. 어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흔히들 얘기하는 영알못? 그쵸, 영알못이죠. 영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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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가 잘 나왔나요? LC가 잘 나왔나요? LC가 잘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RC 강사를 말씀드리면서 RC가 LC보다 좀 더 덜 나왔지만 영준쌤의 RC를 들으면서 특징이라고 느낀 거는 어떤 리듬감 있는 암기법과 그러니까 단순히 무작정 암기가 아닌 이해시키면서 암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원밋 독해법 잠시만요. 네. 뭐 저희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짜고 하는 거 아니고 외우신 거 아니잖아요. 원밋 독해법과 그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업도 굉장히 좋았고 스터디의 어떤 구성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터디를 위한 전용 조교쌤도 있고 그리고 루겸쌤이랑 영준쌤이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봐주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LC 같은 경우는 진짜 시험 때와 똑같은 보이스를 가지신 루겸쌤의 목소리와 또 쉐도잉이라고 해서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실제 시험에 소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사운드와 똑같은 루겸쌤의 보이스
실제 시험 사운드 똑같은 강사의 보이스, 왠지 좀 광고지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멘트인데 시킨 거 아니시죠? 제가 처음에 수업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서 그것 때문에 이게 그 방송을 틀은 건지 네. 선생님이 직접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시는 건지 되게 혼란이 왔는데 네네네. 시험을 갔을 때도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는 뭐 이렇게 카페에도 계속 그런 동영상이 어떤 수업에 그날 업로드 되기 때문에 수업의 동영상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또 자신이 복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시스템까지 또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저는 뭐 강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보고 있지만 이 영포자가 한 달 만에 730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뭐 그러면 그 점수를 좀 공개하실 수 있나요? 네, 한 달 만에. 앞으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고 싶다면 두 남자 토익에 오신다면은 홍보로 가시면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어떤 제 나름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10월호, 2017년도 10월호입니다. 그래서 9월의 시험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릴 거고요. 기쁜 소식 먼저 전해드릴 건데 9월에도 두 번의 시험이 있었죠. 두 번이 있었죠. 근데 8월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이렇게 잠깐만, 혹시 적중 얘기하시려는 거죠? 굳이 뭐 맞췄다 이런 얘기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또 막 또 얘기하니까 또 들어줍시다. 자, 한번 들어줍시다. 네. 그럼 제가 뭐가 되나요? 그러니까 적중이에요. 알겠습니다. RC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수업 시간에 그대로 언급을 드린 것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그 시중에 있는 책에는 나오지도 없죠. 않는 거죠. 저희 두 남자는 어떤 그런 매월 또 시험을 보면서 이 경향을 잘 파악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효과를 얻었고요. 단어를 효과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효과. 네, 지난번에 이거 서 또 이렇게 또 발음 태클을 또 이렇게 또 효과입니다. 알겠습니다. 효과를 보고 있는데 on이 있습니다. 전치사 on을 적정을 했는데 뭐 위에라고 하실 텐데 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하여도 있고 게다가 비동사 뒤에 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짐작을 드렸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저도 시험 볼 때 깜짝 놀랐었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 꾸미는 형용사 자리에 surrounding 이 기술이 됐어요. 발음이 좀 괜찮나요? R 발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술을 말아서 쭉 당겨주시면서 surrounding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분사 파트에서 또 중요하게 ing로만 명사를 꾸민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그렇게 또 시험에 포인트까지 그대로 기출했어요. 그래서 혹시 surrounding area 뭐 이런 느낌? 그런 뉘앙스였죠. 주변 지역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죠. 네네. 역시 또 우리 또 그죠? 외국 유학파 출신이라 딱 듣자마자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C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LC는 어떤 것들이 좀 LC는 뭐 사실 굳이 말을 꺼내는 게 지겨울 정도로 적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시중에 있는 그런 단어장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네네. 수업 때 쓰는 내용들에 그렇죠. 관련된 단어장을 네. 직접 또 제가 녹음을 해서 또 네네.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또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정말 놀라웠던 게 네. 제가 수업 때 쓰는 문제 네. 번호와 네. 이번 시험 번호가 똑같았고 아, 그리고 답 또한 표현이 거의 뭐 일치했다라고 어.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는 거. 이런 것도 뭐 굳이 내가 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적당히 하세요. 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뭐, 자세로 좀. 겸손한 네, 자세. 네. 걸려있다는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hang이라는 동사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hang이라는 동사가 걸려있다가 되려면 be hanging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be hung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e suspended from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be hang이라고 하는 동사 있죠. 네네. 이거는 예배 동사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원래 주어가 사물일 때 동사 ing가 올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네네. 왜냐면 사물이 주어면은 네. 여러분들이 막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막 펜으로 열심히 받아주고 있는 거야. 네. 근데 펜이 갑자기 빡 돈 거야. 야, 나 다 딸 끄다. 내가 내려놓는다 하면서 자기가 막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펜이 a pen is placing on the table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걸 수동태로 쓰거나 수동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pen is being 어려운 단어 placed. 나왔네요. 수동 진행. 그렇죠. being 들어간 게 수동 진행형이에요. pen is being placed on the table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놓여있다라고 하려면 pen is placed on the table 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행은 예외 동사예요. 예외 동사로 사물이 걸려있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Clock is hanging on the wall 이런 것들. 아니면 plant are suspended on the wall 이런 거. 맞죠? plant가 벽에 걸려있다 이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표현. 그 표현이 적중을 했다라는 거죠. 사진이 싱크로율이 99.9%
999. 공식적인 건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정도 일치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문제를 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실제로 놀랍니다. 그 RC 강사분은 그냥 마음속으로 놀랐겠지만 저는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관이 당황하셨겠네요. 아, 당황했죠. 주변 사람들도 당황했고요. 네, 당황했습니다. 네. 시험자 가면 저희 YBM 그 브로셔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저희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습니다. 네, 얼마나 나와 좀 있습니다. 창피하네요. 사실 브로셔를 네. 보고 저를 보면 못 알아보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저도 브로셔는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뭐 토익 강사의 그 숙명이죠. 일단 뭐 저희가 지금 적중을 얘기했는데 뭐 제가 뭐 너무 자랑을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희 수업에 그만큼 좋은 자료들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어쩌거나 저희가 또 뭐 10월달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니까 또 경향에 대해서 좀 언급 좀 드려야 돼요. 경향을 말씀드리자면은 사람이 없는 사진, 그러니까 네. 사물 혹은 배경만 등장하는 사진이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네. 그게 보통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나오거든요. 최근 시험은 두 개가 등장을 했는데 근데 그런 네. 것들을 푸시려면은 내가 그걸 어려워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동사를 들으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명사의 유무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즉 여러분들 키웠던 명사가 들렸는데 네. 그게 사진에 있냐 없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진이 없으면 그냥 속아라는 거죠. 그 동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책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거랑 다르게 그렇습니다. 동사가 중요하긴 합니다. 네. 동사가 중요하긴 한데 사람 없는 사진은 명사의 유무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명사 그렇죠. 사람이 없는데 a man 나오면 남자 어디 있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꺼져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가지고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 수는 어려운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우회적인 응답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아, 요거를 잠깐 우리 9월달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죠. 좀 건너뛰어 주시고요. 또 영상을 꺼버릴 수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거 건너뛰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우회적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속어법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은 듣기 실력을 키우려고 하셔야지 너무 요령껏 접근하는 네, 네. 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파트 3, 4 같은 경우는 네. 토익이 원래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타이밍 뒤집어진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41, 2, 3번 문제인데 네. 43번 답이 먼저 나오고 그렇죠. 42번이 네, 끝은 네. 이런 네. 거를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그런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잘안 나오죠. 그러니까 1년에 손꼽히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수업 때는 다릅니다만 실제로 시험치라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유행을 보면은 안 나왔습니다. 아, 그럼 10월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10월에 안 나와요. 어떻게 알고 그걸? 안 나와. 10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네.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서 네. 타이밍이 뒤집어져도 타이밍 뒤집어진지도 몰라요. 마음 편하게 버리세요. 하나 버려도 돼요. 여러분들 토익은 LC는 적어도 한 4개, 5개 틀려도 만점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익은 실력 발휘를 하려면 네, 네. 내가 잘 쳐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몇 개 틀려야지. 아. 내가 만점 받겠다 그러면 난 5개는 틀린다. 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네. 빠르게 포기할 수 있어요. 결론은 포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강습에서 포기를 말하는 게 좀 웃기긴 한데 포기를 해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RC도 한번 좀 네, 말씀을. RC도 그렇죠. 일단 RC는 지금 9월 24일에 있었던 두 번째 시험에서 이 파트7 독해가 올해 나온 시험 중에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욕이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어려워서 욕하셨나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네. 독해가 점점 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말은 저희가 꾸준히 했던 얘기인데 라임 들었어요, 라임? 아니, 제가, 이 라임 욕심내네요. 제가 지금 라임을 맨날 하루에 하나씩 연구하고 있어서 네네. 제가 라임이 조금 되면은 네. 제가 쇼미더머니 시즌 16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이 독해를 공부해 나가는 연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진다고 해서 어려운 질문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읽다 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좀 읽기가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독해를 포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독해 연습은 어려운 지문보다 쉬운 지문을 오히려 많이 읽는 것이 속독에도 정독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지문에 가셔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읽어가는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셔서 해주시면 좋고요. 팔5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8월달과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해석에 필요한 문제들이 비중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짝만 지으면 풀 수 있다는 말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잘 안 풀리고 문장을 해석해 보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뒤 드라마 보거나 또는 뭐 짝만 져서 푸는 문제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 영어의 어원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에 대한 공부와 읽기 연습이 많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학생분들이 가끔 질문하러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 어휘 문제인데 답이 B인데 C 넣으면 안 되나요? 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뭐 C 넣어서 해석해 보실래요?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단어만 조합하다 보면 말이 될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확히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는 오답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머리 아파하시면은 나중에 정말 비슷한 문제 또 나왔을 때 또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정답을 빈칸에 그대로 집어넣으시고 그 완벽한 문장을 반복해서 2번 정도 해석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뉘앙스 분석을 통해서 비슷한 문제 더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하나는 Par5는 이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답의 근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험생분들이 어떤 거 하시냐면 문제 풀다가 막 유출하세요. 본인 상식이 비추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답의 근거는 분명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장 하나를 완벽히 분석하는 연습이 어휘 문제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RC 일할못이긴 한데 뭐 character이라는 단어가 있고 네, 네.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둘 다 막상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특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예문들을 쭉 보면 그렇고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character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격에 써요. 성격. 네. 사람의 성격에 쓰는데 이게 성격도 인성 쪽 표현할 때 쓰는 네, 거예요. 네. 일반적인 성격을 얘기할 땐 personality를 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게 보통 어떤 역할, 맞죠? 어떤 그렇죠. 뭐 네. TV 프로그램이나 네, 그런 데 네. 역할을 맡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characteristic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품의 특징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사전만 놓고 보면 둘 다 특징이라는 게 나와 있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예문을 많이 보셔야 네,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9월 시험 가지고 분석을 해드렸고 잘 판단하셔서 한번 또 10월 시험에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월간 드라마 10월호 많은 도움이 됐을 바라고요. 또 참고하셔서 시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잘 쉬시고요. 세뱃돈 많이 받아오세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세뱃돈은 아니고 그냥 용돈 같은 거 잘 용돈. 받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그럼 어떻게 그냥 근데 또 월간 두 남자.